혹시 저번이랑 비슷하지? 째려보지 마. 앞에 째려보지 마. 나 항상 3회분 줬어 지금까지. 항상 3회분 줬어. 3일 응. 중간중간에 그 제목이 다시 있는 때가 한 해야. 답지 있으면 한 해 끝. 또 답지 있으면 한 해 끝. 좋습니다. 그러면 숙제 한 걸로 인정은 2회까지만. 2회분만 풀어 숙제 한 걸로 인정은 해드리 돼? 푸시긴 푸셔야 돼요. 나중에 뭐 인정받았다 하면서 2회씩만 풀고 나서 선생님 성적이 왜 이럽니까?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왜 따뜻해? 성격 별로 좋지 않아. 좋지 않아. 하지 마. 페밀볼까 나갈까? 나 물어볼 거 있는데 늦지 않다. 지금 물을까? 잡아라. 세연아, 손가락. 빨랐다. 시간이. 자 갑시다. 그림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니? 자 결국 뭐만 볼 거냐? 설명 방식 뭐 쓴지만 볼 거예요. 다른 거 모르고. 왜 이렇게 더럽니? 자 봅시다.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벌써부터 짜증나는 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텅 빈 하늘에 걸려있는 마을의 시계가 하면 되지.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여윈 손길을 저 열시를 가리키는 날카로운 고탑 옛꽃자의 탑이에요. 옛날 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색이 바래거나 색이 빠진 성묘당의 지붕 위에선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요거 밑에 나와있죠. 김강변의 시 외인촌인데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에 네모할게요.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종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치? 종소리는 뭘로 받아들여? 감각 중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에 청각이죠. 근데 푸른 건 뭐야? 시각이죠. 그치? 그러면 청각의 시각화야, 시각의 청각화야. 청각의 시각화죠. 그치? 청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청각의 시각화죠. 뭐뭐의 뭐뭐화, 우리 무슨 심상이라고 그러죠?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러죠. 청각의 시각화예요. 원래 들리는 건데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시각화예요. 보이는 걸 들리는 것처럼 표현하면
시각의 청각하죠. 그치? 요거 당연히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공감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손. 아니다가 먼저 나왔으니까 아니다 손. 맞다 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감각이 아닙니다. 왜? 공감각은 뭐뭐에 뭐뭐화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뭐 이거는 고등부 가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감각의 전이라고 해요. 옮겨간다고. 청각으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건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듯이 해놨잖아요. 그치? 근데 이건 하늘이 푸른 거고 종소리 그냥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요건 공감각이 아니고 쟤는 공감각이다. 그런 거예요. 왜? 옮겨가지 않았거든. 종소리가 푸른 게 아니고 하늘이 푸른 거예요. 종소리 그냥 들린 거고 따로따로죠. 따로따로면 무슨 신상이 될 수 없다? 공감각적 신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써먹냐? 이거 고3까지 써먹는 거예요. 너무 미리 알려주지 말까? 자, 고등부 선생님. 자, 김강균의 시 메인촌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에요. 크게 낭독해 보세요. 내가 있습니다. 시인은 귀로 듣는 종소리를 눈으로 보는 분수에 비유했네요. 종소리에서 색깔까지도 보는군요. 뭐에 뭐 하라고? 청각에 시각하라고요. 그쵸? 시인처럼 소리를 들린 모양이나 색깔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공감각자들이지. 공감각이란 동그라미 말해요 동그라미. 이란 동그라미. 뭐를 말해요? 뭐뭐이란 뭐뭐를 말해요. 무슨 방법? 정의 정하지. 정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 모르겠으면 앞에 표지어들 적어줬죠. 어떤 거 나오면 뭐다. 이걸로 하면 빨라요. 그러니까 급할 때 빨라. 급할 때 빠르게 찾아서 넘겨야 될 때 1, 2, 3, 4, 5 연필 굴려서 찍는 것보다 빠르다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영국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 풍덩을 감상하면 공감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크니는 수영장에서 다이빙할 때 들리는 풍덩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소리를 그림에 표현했다. 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청각. 그림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 시각. 청각에 시각하죠. 그치? 귀로 듣는 풍덩 소리를 어떻게 눈으로 보게 했을까요? 색채와 기법, 구도 등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어 그것을 가능하게 했지요. 자, 근데 우리 눈치 왜 착한 말이 안 나오지? 눈치 까자고 어떻게 여러 요소 비중, 여러 요소 비중. 그리고 맨 첫 페이지 봐봐. 우리 아까 거기 설명 방법 써져 있는 139페이지 가봐. 139페이지 가봐. 요소 찾아. 어느 그거에 있어? 어느 설명 방식의 요소라는 말 있어? 분석에 있죠. 그지? 그러면 여러 요소로 조화를 이루었는데 밑에 그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순간 무슨 방법이라고 기억은? 분석이라고. 그치? 독실하게 풀자. 읽고 이게 뭐지 하는 것보다 요소 나눈다고 분석이네 해도 된다고. 그치? 뭐예요? 원래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 3번의 답은 몇 번? 2번이죠. 분석이죠.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국어는 수능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빨리 푸는 방법, 빨리 풀 때 똑같은 답 나오면은 어차피 읽어야 되는 제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설이에요.
소설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왜? 거의 처음 본 작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남들 소설 못 읽어서 못 풀 때 여러분은 여유 있게 읽으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빨리 풀 수 있을 때 이런 걸로 빨리 풀자고 내가 항상 정규 수업 때도 그렇고 이런 거 티나면 바로바로 체크하자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자. 먼저 색채를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파란색 물과 다이빙 보드의 노란색이 무척 선명하게 보이는군요. 유화 물감 대신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기 때문이지요. 뭐 있어? 여기 뭐 써져 있진 않지만 자습서에. 자, 선명하게 보이는 건 결과고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건 원인 아닙니까? 그죠? 선명하게 보이는 건 결과고 그거는 뭐 때문이다? 아크릴 물감 때문이다. 그럼 때문이지요 밑줄 나오는 순간 아니 뭐뭐 때문이다 있으면 그 결과 당연히 나야 되는 거 아니니? 그죠? 때문이다 나오는 순간 여기 인과 숨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풀어나가자고요. 자, 아크릴 물감은 유화 물감보다 빨리 마르고 색채도 더 선명하고 강렬합니다. 그쵸? 대조죠. 왜? 차이점이죠. 마르는 거 유화 물감 느리다, 아크릴 물감 빠르다 이런 것들 대조의 방식이죠. 오케이? 자, 다음은 기법입니다. 물보라가 일어나는 부분만 붓으로 흰색을 거칠게 칠하고 다른 부분은 롤러를 사용해 파란색으로 매끈하게 치면 돼요. 선명한 아크릴 물감, 거칠고 매끈한 붓질의 대비가 다이빙할 때 풍덩 소리와 물보라를 강조하고 있지. 끝으로 구도인데요. 캘리포니아의 집, 수영장의 수평선, 다이빙보드의 대각선이 야자수 줄기의 수직선과 대비를 이루네요. 거실 유리창에는 맞은편 건물이 비치고요. 한낮의 눈부신 햇살과 무더위, 정적을 나타낸 것이지요. 계속 그림을 분석해주고 있죠? 그치? 넘어갈게요. 왜 다이빙하는 사람을 그리지 않았을까요? 만일 물에 뛰어드는 사람을 그렸다면 그 멋진 모습의 눈길을 빼앗기면서 풍덩 소리를 듣는데 방해를 받았겠지요. 즉,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도록 해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풍덩 소리에만 모든 감각이 집중되기 하기 위해서. 그치?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에 가까울까요? 인과에 가까워. 네, 원인과 결과도 되지만 이유와 결과도 돼요. 인과 모두 된다? 원인과 결과도 되지만 이유와 결과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볼게요. 후크리는 우리가 상상의 귀로 풍덩 소리를 듣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공감각을 자극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한극화가 김보득은 아에서 여기 예라고 적혀 있으니까 굳이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시를 계속 들어주고 있는 거겠죠. 그치? 여러분 예 나왔는데 예시 못 보면 안 되겠죠. 그 정도는 해주자고. 오케이? 얘 나왔는데 예시 봐야지. 그죠? 자, 소리가 들리는 그림을 뛰어넘어 소리와 글자, 그림이 하나가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했군요. 잠시만요. 내가 어떻게 했나? 잠깐 대참사 각인데? 되고 있네요. 다행이다. 자, 아라는 그림은 한글 아자이면서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아자를 거꾸로 썼을까요? 화가는 왼손잡이에요. 자, 근데 왜 왜? 그런데 왜? 뒤에 뭐 나오겠어? 이유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뭐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큰 범위에서 무슨 방식? 인과 방식이 된다. 인과 많다 그랬잖아. 꼬투리 잡으면 다 인과야. 왜? 설명문이거든. 꼬투리 잡으면 다 인과야. 그래서 와 1초 남았다. 만약에 시험 시간 1초 남았다. 인과 찍으세요. 1초 남았다. 설명 방법 고르된다. 인과 찍고 넘기세요. 예를 들어 이딴 거 없으면 1초 남았는데 예를 들어나 뭐뭐이다 말한다 이런 거 없으면 누가 봐도 다른 거인 거 없으면 인과 찍어. 1초 남았으면 찍어야지. 자, 맞춤 1초 남았으니 인과 찍어서 맞히면 감사하다고 해주세요.
자, 먼저 화가는 왼손잡이에요. 다음은 R을 바로 쓰면 글자를 읽히지만 거꾸로 쓰면 그림이 됩니다. 그냥 묻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네, 묻지 말고 받아들입시다. 거꾸로 쓴 R은 더는 글자가 아니라 선이나 모양, 먹에 짙고 엷음 등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인 것이지요. 아자를 고른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한 글자는 형태로 보이기 쉽지만 두 글자부터는 단어의 의미가 먼저 떠오르니까 상상력이 갇히게 되지요. 근데 앞에 이유 동그라미 이제 저 이상 적지 말자. 티 나잖아, 그지? 적지 말자. 게다가 아자는 글자 자체도 아름다운 데다 태클 걸지 맙시다. 받아들입시다. 그죠? 가장 강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뭐 그냥 받아들입시다. 뭐 인과 넘쳐나네, 그지? 사람들은 감탄이 또 탄식할 때도 하고 소리를 내잖아요. 소리를 눈에 보이게 한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이 이음을 자세히 보세요. 허공에 떠 있는 데다 먹물이 짙거나 엷은 부분도 보이네요. 아를 발음할 때 성대에서 울림이 생기는데 그 떨림 현상을 이음에 표현한 것이에요. 반면 이거 소리 내서 읽으니까 몸 아는 붓의 속도를 실어 단숨에서 읽어내요. 반면의 세모 그냥 여기서는 뭐 굳이 말하자면 대조의 표주어가 있긴 하죠. 그치? 대조의 표주어가 있긴 한데 여기에 왜 대조냐고 물으면 맞다고 하면 되는데 왜 안 써져 있냐면요. 설명할 때 요거랑 따로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어때요? 한 작품이죠. 그래서 조금 그냥 여기 자습서 쓴 분들이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조냐고 물으면 반면 나와 있는데 맞다고 해도 되겠죠. 그치? 소리를 낼 때 강렬한 느낌, 그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몸아에 담은 것이지요. 그럼 호드킴은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그림은 단순히 문자가 아닌 추상적인 형태에 이끌려 조형성만을 빌려온 그림들과는 다르다. 내가 한글에 매혹된 것은 조형성과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호드킴이 이러는 이유죠. 그치? 호드킴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한글 형태를 빌려 그림을 그렸다. 엄밀히 말하면 김호득 씨한테는 이건인 거죠. 그치? 근데 더 이상 적지 말자고 뭐 이유가 티나지? 왜? 이유라고 써져 있잖아. 써져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보면 돼. 맞지? 그래서 한글 안으로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음악이 되는 공감각적인 작품을 창조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공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끄덕이는 너무. 자, 공감각을 되살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예술 작품과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감각을 박물학이라는 책을 쓴 다이앤 에커먼은 공감각이 일반인들보다 예술가들에게서 7배나 많이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공감각적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그러네. 오케이? 자, 그러면 뭐 공감각 됐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146 보이나요? 그죠? 내용에 정의랑 분석만 열심히 해놨죠. 그죠? 정의랑 분석만 열심히 해놨죠. 146페이지. 그죠? 저기 표 채워져 있잖아. 정의랑 분석만 열심히 해놨죠. 그러면 가장 방어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정의는 대놓고 나와. 분석도 물어봐. 근데 우리는 많이 봤죠? 정의와 분석이 아닌 것도 많이 체크했죠? 그지?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설명 방법 문제 안 틀린다고. 언제까지? 월부로 고3까지지. 진짜 안 틀린다. 틀리는 건 뭐? 그게 뭐야? 당일날 하면서 그냥 대충 찍어다 틀리는 거지. 자, 중2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48페이지.
5번. 자, 좀 지워볼까? 왜? 쓴 거잖아. 내가 그거 말했나요? 말했던 것 같은데. 중등부 은퇴할 수도 있다고? 말했나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별 향상이 없는 게 여러분들 고등부랑 병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중등부 수업 한번, 고등부 수업 한번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또 오늘 봐야 될 수 있습니다. 고마워. 좋은 리액션이네. 고마워. 자, 독도 주변의 해저는 보이시나요? 독도 주변의 해저는 수심이 얕고 평평한 대륙붕 지형이 발달해 있다. 이러한 대륙붕 지형은 수심이 얕아 햇빛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광합성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때문에 동그라미, 따라서 동그라미. 이 정도면 다 뭐임? 뭐요? 인과죠. 자, 나와볼게. 우리 종은 서양종과 다르다. 자, 찍어보자. 뭘 것 같니? 그쵸? 뭐뭐는 뭐뭐와 다르다 하고 심지어 다음 문단도 있지. 그지? 다음 문단은 뭐예요? 우리 종은 다른 서양종과 다르다 라고 하는 건 대조일 텐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거 보여요? 공통선 분석해주고 나무 막대가 뭐라는지 분석해주고 그지? 재료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는 좀 되게 넓게 봤을 때 분석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넓게 봤을 때. 왜냐면 재료랑 특성이랑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재료랑 특성이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넓게 봤을 때 분석이냐고 하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요. 뭐뭐라고 물으면 맞다고 하면 되냐면 그래서 이게 출제자에 따라서 거의 안 물어보긴 해요. 근데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긴 뭐 하면 맞다고 해줘. 그지? 자, 잠들 깨시고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니? 차윤아 뒤에 박수 한번 쳐줘. 괜찮니?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오른쪽에 더 알아보기 갈게요. 149페이지에 더 알아보기. 묘사는 그림을 그리듯이 자세히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오늘 오지 못한 두 학생 중에 신규생인 규빈이가 국어쌤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 그래서 우리 누구로 할까? 누가 직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유빈이가 말해준 거야. 일단 돼지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안경 끼고 험을 했는데 별로야 뭐 이렇게 얘기해준다. 안경 끼고 뭐 어떻게 되게 자세히 얘기해준다. 그래서 신규생 친구들이 다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만 하면서 왔다. 그리고
유빈이한테 어머 얘 똑같아라고 했어. 그럼 유빈이가 어떻게 해준 거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잘 뭐 해준 거예요? 묘사해 준 거죠. 그지? 여러 개 저기 현진권의 삐상한 거 러브레터 있잖아요. 거기 진짜 개세게 말해놨죠. 여러 개 주름이 잡히면 훌렁벗겨지니 막 수시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도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넣기 머리꼬리. 이거 여자 기숙사 사감을 삐예요. 근데 여기 삐상한 거 러브레터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연애한다 그러면 여자 기숙사에서 누가 연애하는 티 나면 막 죽일 듯이 뭐라 하는 사람이에요, 소설의 내용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들어봤더니 너무 사랑해요 이러고 나는 지금 안 돼요 이러고 막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다 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우리한테 연애하지 말라더니 저 인간이 하면서 이렇게 저런 창문으로 이렇게 봤더니 혼자 1인 2역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이상한 거로 오레터의 주된 스토리예요. 자, 묘사 뭐예요?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는 방식이다. 부연이나 상술, 내가 많이 하는 겁니다. 부연이나 상술, 뭐뭐는 뭐뭐예요 하고 여러분들 표정 안 좋으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덧붙여 말해주는 거. 덧붙여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아니 여러분 모르세요? 이러면서 한마디 더 해주는 거. 그런 게 부연.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시냐? 저기 사이드 문제 있죠. 20번까지 150쪽에 20번까지 사이드 문제 있죠. 그죠? 숙제로 내가 뭘 할 거잖아. 시간 주면 푸세요. 사이드 문제 1번부터 풀면 어디서 보면 내가 141쪽부터 풀면 됩니다. 그거 아니? 나 숙제 많이 내면 칭찬받는다. 저의 원장님, 중동 원장님 애들한테 진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싫어하네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줄타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호도와 윗선의 선호도에서 줄타기 하는 거예요. 봅시다. 아마 뒤에 가면 그냥 뛰어넘을 수 있어요. 특히 아름 친구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 시간까지 쓰는 거예요. 응? 조향성? 어디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7번 조형성 여기 옆에 위에 있어.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실제 있는 듯한 형태로 잘 그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집을 그릴게 한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그렸다. 조형성이 박살이 나는 거. 형태 같지가 않잖아. 뭐 이렇게 해서 입체감도 있어야겠고, 그지? 망했네. 뭐 이렇게 해서 입체감도 있어야겠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도 그려야겠죠. 그지? 지금 2D 아니니까. 한 10분에 다시 볼게요. 지금 35분. 고등부 3시간 남았는데 너무 체력이 없는데. 너무 힘들어. 다 푸시면 다 푸셨다고 티를 겁나 내주세요. 나가지 마시고.
혹시 두루 중에 최지우 학생이나 이규빈 학생을 아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숙제 좀 전달해줄 수 있는 사람? 없구나. 오케이. 계속. 분인데 덜 하시면 조금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펼쳐서 답을 불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쌤들끼리 같이 쓰는 책이야. 그래서 내가 체크를 못해. 아니 혹시나 저희가 진호 안 풀고 이럴까. 혹시 5문제 이상 남으신 거 없죠? 오케이. 5문제 이상 남으시고 지금 풀고 있는 애들 중, 덜 푼 애들 중. 지훈아 그럼 번호 그대로니? 고윤아. 지금 내가 이 학원에서 본 3번째 지구예요. 고2에 오는 지구, 중3에 지구는 나갔구나. 기울지구, 그다음에 정지구. 여기서 무슨 지에 무슨 호자인지 모르면 진짜 아재지, 그치? 자, 그렇게. 자, 1번부터 공감각이 나타난 시의 구절 5번이죠. 그지?
자, 그래 처음에 식을 제시한 까닭 뭘까요? 응? 보통 처음에 제시하는 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어그로 끌라고. 그래서 3번 하시면 돼요. 왜? 처음에 설명문이라서 읽었어. 근데 처음에 시 나와. 뭐야 이거 하면서 읽게 되지. 그치? 어그로 끄는 거. 3번 하시면 돼요. 자, 3번에 글쓴이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분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치? 자, 풍덩에서 소리를 시각화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몇 번? 5번. 사람 없다 그랬잖아. 아에서 기모득이 아를 거꾸로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으로 인식하기. 5번. 6번은 이음을 나타내는 방법 찾으면 되죠? 몇 번? 5번. 7번 호드킴이 한글의 형태를 빌려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 없는 거 찾으면 되죠. 뭐? 객관성이 없죠. 저기 왼쪽 위에 조형성, 상징성, 시간성, 공간성, 소리 있는데 객관성 없잖아. 그렇지? 자, 8번 글쓴이가 얘 이름 어려워. 다이앤 에커먼의 말을 끌어와 설명한 이유로 적절한 것은 몇 번? 그 위에 있잖아요. 공간각은 되살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돼 있잖아. 그치? 그럼 5번이죠. 풍덩과 아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몇 번? 4번. 그죠? 10번 글쓴이가 풍덩과 아를 제시한 이유는 또 뭘까요? 공간각 설명하려고 했지. 그지? 어떻게? 쉽게. 2번. 11번 어떤 대상의 개념을 명백히 밝히고자 할 때 개념의 동그라미. 개념의 동그라미. 개념 밝히는 거고 정의. 풍덩에서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내용을 설명할 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다 떼줬죠. 색채, 기법, 구도로. 그러면 몇 번? 분석 찾아야지. 몇 번이에요? 5번이죠. 그치? 1번은 뭐예요? 예시고요. 2번은 대조. 3번은 인과. 4번은 분류. 그죠? 13번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자, 공감각을 설명하려고 시를 예로 든 건 맞아요. 근데 공감각 중에 뭐만 얘기했어요? 청각의 시각화만 얘기했죠. 종류를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2번. 이런 게 함정이에요. 종류를 얘기하려면 뭐에 뭐하가 있고 뭐에 뭐하가 있고 뭐에 뭐하가 있다. 이런 것들 나열해줘야 돼요. 그치? 자, 14번 갑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공감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글에 주로 사용한 설명 방법은 뭐? 시력이 자꾸 끌어왔죠? 예시. 15번 가를 읽고 생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가 뭐예요? 독도 주변이 어쩌고 저쩌고죠? 그지? 자, 플랑크톤이 많은 원인은 여기가 황금어장이다 이렇게 해서 플랑크톤이 늘어난 거니 플랑크톤이 많았기 때문에 황금어장인 거예요. 플랑크톤이 많아서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거죠. 원인 결과 뒤바꿔 놓은 거 5번. 그죠? 원인 결과 뒤바꿔 나서 그래요. 자, 16번 나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죠. 5번 정말 많네. 자, 17번 가와 나에 사용된 설명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공통점을 제시하나요? 차이점이냐? 대조니까 차이점이고 차이점이니까 대조겠죠. 그치? 18번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 설명 방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개수는 뭔 상관입니까? 그죠? 4번.
자, 19번 분류를 활용하여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주제는 3번. 자, 설명 방법을 활용한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구성 요소 뭐 분석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뭐 47분인데 가도 무방하겠죠? 딴거 하면 또 할 거잖아. 그죠? 다음 시간까지 숙제해 보시고요. 아까 예시로는 거지만 항상 내신 기간은 배운 거 그날 응용 복습은 그날 하세요. 아픈 거 말고는 그날 하세요. 여러분 아픈 거 아니고는 그날 하셔야 되고요. 숙제는 나눠서 해도 상관 안 하는데요. 개념 복습은 그날 해야 내가 말한 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시 재생해요. 아시겠죠? 귀에 못 박힌 대로 들었지? 그치? 보내겠습니다. 네.